왜 자냐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비비빅으로 머리를 두드리며 조사서 깨웠다고 한다. 주호민도 배워야 될 만큼 파괴왕이다. 주호민은 많이 파괴하기는 했지만 박나래처럼 순식간에 파괴하지는 않았다. 멍 때리고 싶을 땐 데비TV. 도와! 오늘 영상 까도 양파같이 잘못한 게 나오는 연예계의 공식 스랩바가 돼버린 양파 박나래 선생의 위장 전입 사건 및 박나래가 누군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 이제 뭐 놀랍지도 않은데, 이번 사건 박나래는 실제 한남동의 유엔빌리지의 고급 빌라에서 거주 중이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자곡동으로 옮겨놓아 위장 전입 의혹이 생겼습니다. 요즘 문제 많은 MBC의 문제 많은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많이 공개되었던 뷰 좋은 나랫바가 있는 월세 1000만원짜리에 거주 중이었지만 주소지는 다른 곳이었다는 거죠. 지난 7월 단독주택을 55억 상당의 낙찰받은 걸로도 핫했었는데, 경매로 집을 낙찰받을 정도면,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전입신고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 전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박나래 측은 몰라서 생긴 실수, 잘 알지 못해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변명했는데 우리도 몰라서 생긴 실수였습니다,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하면 봐줄까요? 이상하게 법은 평등해야 되는데 돈 있고 유명하면 법 위에 서 있는 것 같네요. 꽤나 집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몰랐을까요? 지금부터 박나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전개와 약간의 재미를 위해 반말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나래는 1985년 10월 25일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태어난 현재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국민 밉상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SBS 진실게임에서 가짜 무당으로 처음 TV에 나왔는데, 이때 본인을 연기 지망생이라고 소개했다. 우리 엄마도 어릴 때부터 꿈은 크게 꾸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지구 정복을 못하고 있다. 개그 동아리 출신으로 한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다 성형과 공백으로 TV에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개그 콘서트 봉숭아학당에 성형으로 팔 잡힌 성형 미인 캐릭터 나왔는데 금방 사라졌다. 박나래가 성형 미인 캐릭터인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금방 사라질만 했다. 이후 간간히 개콘에 등장하다 코미디 빅리그의 임대 형식으로 출연하게 되어 열심히 오혁, 민경훈, 데프콘, 차승원, 6학년 제조경님, 하나 둘 셋 넷 다야 6학년이냐? 박명수, 김상중, 스눕독, 송혜, 김구라, 김기방, 크러쉬, 넉살, 강영욱, 이연복 셰프, 영구 등등등등을 분장하고 황재성에게 들이대면서 점점 인지도를 쌓기 시작한다. 이국주가 녹집 팔고 잘생긴 남자에 환장하며 비호감으로 자리잡고 있을 때 얼굴을 막 써가며 개그에서 점점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물론 이때도 저질 색드립에 싹이 보여서 불편해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때 싹을 잘라버렸어야 된다. 지금의 박나래가 있게 만들어준 전파 낭비 중인 MBC의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을 때 화학제품 안전법으로 환경부에서 행정지도를 받은 적이 있다. 2018년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가 향초 100개를 제작해서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는데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2019년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화학제품 안전법을 위반해 행정지도를 내렸다.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그냥 지도만 받았다. 이번 위장 전입은 역시 그냥 넘어갈 것 같다. 유느님이 술을 끊으라고 할 정도로 주사가 굉장히 더럽다. MBC 라디오스타의 양세찬과 박나래가 함께 출연했었는데 술자리에서 한쪽 젖꼭지만 집중적으로 꼬집었다는 발언을 했는데 드립만 하는 게 아닌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사람이 참 일관됐다. FPS 게임 하면 점사 잘할 것 같다. 지금처럼 뜨기 전에 술에 취해 맨발로 길거리를 걸어다니고 집에 가지 않겠다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 등 일단 기소 본능은 없는 것 같다. 엄마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았을 것 같다. 그리고 조세호, 양세형과 함께 술자리 중이었는데 깜빡 잠에 든 조세호에게 왜 자냐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비비빅으로 머리를 두드리며 조사서 깨웠다고 한다. 그 이후로 비비빅은 박나래를 싫어한다고 한다. 동료 개그맨들이 우스갯소리로 박나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까지 하니 이 정도인데 안 끊는 거 보면 분명 알코올 중독이다. 8살 차이 나는 해외 교포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던 중 헤어지라고 한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헤어지고 싶을 때 알아서 헤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연애를 이어나가는가 했지만 그놈의 술이 웬수인지 부산의 클럽에서 본인의 주사를 시원하게 보여주며 헤어졌다. 나 혼자 산다의 스피노프인 여운파의 2020년 방송분 중 헨리 성희롱 논란이 있었다. 공중파, 그것도 공영방송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차 있는지 봐요. 습기 차 있으면 백방이다.
어머머 진짜 스키 차있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데 함께 영상을 보고 있던 남성 출연자들이 당황하고 헨리가 그때 추웠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자 미차냐 애인이랑 있었냐 라며 헨리를 몰아갔다. 반대 상황이었으면 개작살 났다. 유병재가 똑같이 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고 페미니스트도 아니다. 여자에게도 오지게 욕먹는다. 이렇게 전 국민에게 욕을 처먹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 혼자 산다에 회당 700만원의 출연료를 받으며 출연 중이다. 나도 사람인지라 출연료는 부럽다. 나 혼자 산다 달력도 논란이 됐었다. 분명히 함께 촬영하는 다른 남성 출연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나 혼자 산다 달력은 멤버들이 빠져있는 여음파 달력이었다. 표지가 여음파의 사진인 걸 보고 박시영과 기안84가 뭐야 우리가 없잖아 라고 말하자 박나래가 같은 팀이다 라고 말했다. 언젠가부터 나 혼자 산다가 여음파에 물길고 허버허버 같은 페미 단어를 쓰는 등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역시 MBC가 MBC 했고 박나래가 박나래 했다. 상황 봐가며 말을 해야 되는데 배려가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자꾸 선 넘는다. 같은 팀인데 이번에 기안84의 웹툰의 마감으로 단합회를 하기로 했지만 몰카였다. 말만 같은 팀이고 왕따 시키는데 언행불일치가 굉장히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왕따로 인해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좋지 않은 기억이 들게 만들었다. 이만하면 폐지가 답인 것 같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박나래의 농염주의보라는 19금 스탠딩 쇼를 진행했었다. 포스터부터 수익 컨트롤이 안 된 난항을 겪었는데 중요한 건 내용이다. 스탠딩 코미디가 아니라 그냥 노골적인 음담패설이라 오질나게 욕처먹었다. 나도 보다 껐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경험 이야기라 별로 궁금하지 않았다. 그냥 서서 아무 말이나 시부린다고 스탠딩 코미디가 아니다. 아직 넷플릭스에 하고 있으니 안 보신 분들은 그냥 안 보는 걸 추천한다. 공신력 있는 과학기관 와이프닷컴에 물어본 결과 넷플릭스 최악의 작품인 것 같다고 했다. 우리나라 색드립계의 1인자이자 모두에게 인정받는 개그맨 신동엽에게 나는 너처럼 쓰레기는 아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다. 인생 술집에서 신동엽 앞에서 색드립 개그를 오질나게 했는데 말해야 나는 너처럼 쓰레기는 아니야 라는 말을 들었는데 신동엽에게 이런 말을 들을 정도면 수위가 굉장히 셌거나 더러웠던 것 같다. 혹은 굉장히 더럽고 셌을 수도 있다. 주호민도 배워야 될 만큼 파괴왕이다. 유튜브 인터넷 콘텐츠 헤이 나래에 출연하게 되는데 인형의 팔을 늘려서 사타구니 앞으로 집어넣어 논란이 됐다. 인형 논란 전에도 젤리를 때리는 모션으로도 논란이 있었는데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이 성인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에서 문제다. 그 결과 촬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차하게 되고 당연히 영상은 삭제되고 프로그램은 끝나버렸다. 하지만 사과문에 기초도 되어 있지 않았다.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었나 보다. 본인이 14부일체에 출연했을 때 사회적으로 민감한 19금 드립에 대해 4만 볼트의 전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선을 지키는 코미디언이 되겠다 고 약속했으나 개소리로 밝혀졌다. 피카츄 100만 볼트는 돼야 선을 지킬 것 같다. 주호민은 많이 파괴하기는 했지만 박나래처럼 순식간에 파괴하지는 않았다. 주호민이 졌다고 본다. 주호민은 분발하자. 이렇게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면 자숙하고 반성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 기안84는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언급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몇 주 동안 녹화에 참석하지 않는 등의 모습이 보였는데 박나래는 전혀 그런 거 없었다. 나 혼자 짠다 찍고 끝났다. 박나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다. 언제까지 이 특권이 계속될지 궁금하다. 오늘 영상 까도 계속 뭐가 나오는 박나래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도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한 줄 요약. 역시 나락은 한순간이다. 멍 때리고 싶을 땐 DBTV.